KB 국민, 또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이런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보교환 담합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행위를 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이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공정위 사무처는 은행들이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TV는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은행들이 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은행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교환일 뿐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 비율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심사를 한다고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재심사 결정,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의 심사 결과와 피시민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번 재심사 명령은 사실관계나 법령 해석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심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공정위가 이 제재를 확정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예,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는 2020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다만 LTV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재 여부가 부처 간 정책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 이 공정위의 신중한 판단 어떻게 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